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비행기를 전투기까지 띄워서 호위를 해주고 있다면 미국은 지금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들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몇 가지 포착이 됐었는데 어떤 비행기가 어디에 떴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본 그 혼슈 그 본섬 최북단의 미자와 기지라는 그 공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P8 포세이돈 그 해상 초계기가 와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와 있고, 그리고 DHC-8 이 또 지상 감시 정찰기가 와 있는데, 그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오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A-10이라고 하는 대전차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거 탱크 잡는 그렇죠. 탱크 잡는 공격기잖아요. 네. 공격기인데 이게 20대밖에 없어요. 오산에 지금. 네. 그중에서 8대가 지금 미자와에 가 있습니다. 이 8대가 미자와에 가 있는다는 보도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자와에서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건 탱크 잡는 비행기 별명이 멧돼지라고 알고 네,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거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공격 비행기 아닙니까? 해상 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정찰 업무를 할 수 있는 정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데, 네. 타겟팅 포드라는 것이 이 정밀 폭격을 할 때 지상을 갖다가 딱 정밀 유도를 하는 그런 폭탄 유도하는 그런 그 감시 장비인데, 그걸 가지고 해상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미자와에서 관측되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 A-10에 보조 연료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큰 보조 연료 탱크를 2개, 그리고 소형 보조 연료 탱크를 또 2개 해서 4개나 달고 출격을 해가지고 또 이 타겟팅 포드 하나만 딱 달고 출격했더라고요. 그것은 해상에 뭔가 감시할 게 대단히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북한의 선박들 또는 그렇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북한의 선박들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A-10 이 전투기까지 폭격기까지 지금 동원이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해상 환적, 북한과의 해상 환적을 감시해서 지금 이 북미 회담을 딴지를 거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여기저기서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tay tuned. Stay tuned.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회담 시간이 정해진 데 이어서 이제 장소까지 공개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회담 시간이 오전 9시로 정해졌는데 이 시간 얘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만습 차장. 아침 9시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른 시간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일반 그 회사원들이 출근할 시간대에 지금 그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것은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그 여지가 큰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과 뉴욕이 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그때가 오후 9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그 프라임 타임 시간대라고 해서 가장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밤 9시라고 그러면 이 하루를 정리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렌틱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TV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볼 때 황금 시간대에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아침 9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화제성을 노리고 특별 게스트도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과도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분 관계가 두터운 걸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네, 로드맨은
북한을 5번 갔고 김정은을 만난 것은 두 차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로드맨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 리얼리티 쇼를 할 때 그때 또 게스트를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김정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두 사람의 사이에서 뭐랄까 서로 두 사람 초면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뭔가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 이외에 뭐 다른 역할도 할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아니겠는가. 아하. 왜냐하면 이게 국제 무대에 처음 나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은 아직은 왜소한 나라인데 이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데니스 로드먼을 등장시켜서 어떤 친구 관계이기도 한 이런 네. 로드먼을 등장시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마음이 풀어지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로드먼을 어떤 게스트로 출연시키는 이런 대본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회담과 관련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이제 데니스 로드먼은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1군 농구 선수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비중은 뭐 거의 없다. 네. 따라서 하나의 분위기 메이커로서는 활동할 수 있으나 두 나라 사이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담판의 내용에 영향을 네. 미칠 그런 위치로 등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침 9시로 회담 시간을 정한 이유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프라임 타임 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만나면 오후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침 9시를 오케이를 한 것은 혹시 오후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을 좀 놔두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회담이 뭐 한두 차례로 끝날 회담이 아닙니다. 네. 상당히 이견을 조율하려면 여러 차례 만나야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뭐 오찬을 같이 하든가 네. 아니면 오찬은 따로 하고 오후 회담을 한 다음에 뭐 만찬을 같이 하든가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게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잡기 위해서 오히려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A lot of relationship being built, a lot of negotiation going on even before the trip,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very important. It'll be a very important couple of days. Thank you very much. 자,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지금 남은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담 자체가 단 하루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얘기를 한 걸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혹시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의 말과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하면 싱가포르에서 단지 10일 하루에 회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담이 잘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듯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뭐 햄버거로 이렇게 점심을 하면서 네. 어떤 회담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회담에서 뭔가 제대로 일이 안 풀려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판문점에서 지금 맹렬하게 지금 미국과 북한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허무하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은 가능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이래저래 끝나서는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미국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